시장의 이슈를 찾아서 투자 전략과 연결시키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고요.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 방안이 나왔습니다. 민간 택지도 이제 대상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향, 앞으로의 건설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바뀐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투기 과열지구에도 도입이 됩니다. 지금 서울, 과천, 등지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였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또 아파트가 될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부 쪽에서는 전매 제한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수를 놓았는데요. 결국에는 묶어놓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입 이전, 그러니까 10월 전에 분양을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헌 논란도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움직임은 약간은 좀 특이하죠. 어제 발표 당일에 오히려 건설주는 강세 움직임을 몇몇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입니다. 어제 발표되고 나서 현대건설은 주가 3% 이상 오르며 41,350원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민간택지 분양제,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건설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체로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제 좀 반영이 덜 돼서 오늘 장이 되는 건지 전반적인 건설주들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이 내용 먼저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조용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용훈입니다. 네, 먼저 이 용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요? 네, 어제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일정 금액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 택지에서 이뤄지는 분양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아파트 가격이 이 일반 민간 택지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더 받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좀 도입된 내용 여러 가지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현행과 그리고 또 앞서서 또 기존에는 어땠는지 그 변화 상황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계속 예고를 했었습니다. 도입을 하겠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발표한 거 중에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바뀐 부분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필수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투기 과열지구 전체를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상한제 적용의 필수 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적용하는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아닌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의 상당수 재건축 사업장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서 투기 수요를 방지한다는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이었던 것을 최장 10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한층 강화된 건데 기존에도 공공택지에는 도입이 되었었고 또 민간택지도 간접적으로는 영향권에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우선 국토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규제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규제책을 추가로 꺼내 든 건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9.13 대책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의 회복세도 뚜렷했는데요. 정부 역시 서울 부동산 급등의 진원지를 강남 4구 그리고 강남 4구 내에서도 재건축 단지라고 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을 겨냥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업계에서도 좀 뒤숭숭하겠어요? 반응이 좀 어떤가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 네. 외로 규제 강도가 좀 강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특히 분양가 통제를 피해서 후분양을 고민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적용 시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도 어제 발표가 나자마자 벌써부터 건축비 통제에 따른 시공 품질이 낮아질 거라는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반면에 무주택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7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내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월세로 우선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시기를 좀 늦추고 청약 신청을 노려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건설주에 어떤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건설주들 일단 주가에서도 보셨듯이 어제 조금 올랐다가 오늘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들 실망하셨거나 내지는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또 경계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인들을 간단히 보게 되면 일단 부동산 시장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 국내 주택 수주가 일단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연출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택 시장에 대한 수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지금 그림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 전국 아파트 월변 분양 계획 추이를 일단 보고 계신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매월 지금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 계획이 대체로 한 7월, 8월 정도까지 좀 늘어났다가 지금 9월, 10월 달부터 대체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양 계획이 이제 추이가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매월 3만 세대에서 4만 5천 세대 정도까지 지금 매달 꾸준히 좀 분양 계획이 그쵸. 있는데 이 뒤에 10월 이후에 분양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네. 높은 상태고요. 이거보다도 지금 추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주 자체도 줄어들면서 분양 자체가 감소할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쪽에서는 이제 재건축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도 다소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소 이제 안정을 일단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은 다소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 자체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재건축 분양 지연에 따른 어떤 공급이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재건축 시장 자체가 다소 이제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눌러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노후화된 건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차기 정권이라든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규제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어떤 그냥 분양가 상한가 적용에 따라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대체적인 위축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이제 투기 과열 지역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서울 경기권의 투기 과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도 만약에 투기가 과열이 되게
되면 그쪽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한국 그 주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쉽게 이제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에 다소간의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기회 요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너무나 많이 하락했고요. 또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까지였는데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대표적인 대형주들의 PBR 자체가 대체로 0.78배 정도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상당히 좀 안정된 또 그 매력적인 그런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 상한가 제도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내수 건설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소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해외 건설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현대 산업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어제도 주가가 좀 밀렸었던 부분이고 네. 나머지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소폭의 반등이 좀 나왔던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적인 메리트는 해외 건설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 게 국내 건설 사업을 하더라도 요즘 들어서 부지 매입부터 건설 그리고 또 이렇게 분양까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업체들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좀 집중하는 업체들하고 뭔가 사업 구조라든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차별화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차별화는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처음부터 수주를 하고 뭐 계획을 짜서 건설하는 그런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업체들이나 내지는 뭐 단순하게 수주만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나 영향은 다 있을 거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건설주들도 뭐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대형 건설사가 건설 수주를 하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로 일부 어떤 그 수주를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사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한 어떤 상한제 도입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다소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인식들은 조금 있을 거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이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뭐 일단 예상이 됐었는데 민간택지로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경계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반등폭이 너무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로 자체가 부동산 시장 건설 업체들한테는 다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한테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발표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원인이 그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는 선반영됐고 불확실성 해소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전 업종 가운데서 건설 섹터가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업종지수 2.7% 하락하고 있고요.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 지금 보니까 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낙폭이 4% 안팎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건설주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자, 투자 매력은 뭐 최근에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좀 부진해서 뭐 일단 매력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일단 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정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 부분에서 이제 0.78%까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가치 대비 청산가치 대비 상당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나서 어제 잠깐 불확실성 효소가 제거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밀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제 주택 건설에 대한 시장의 위축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대림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대체로 지금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은 화학산업하고 이제 건설사업 부분들인데 내수건설사업 부분들이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학사업 부분들하고 건설사업 부분이 이제 절반 정도씩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는데 실적은 전체로 좋습니다만 그래도 한쪽 사업 부분,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 쪽이 위축이 되게 되면 결국엔 실적 증가세도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준에서 대림산업은 퍼가 한 대여섯 배 정도로서 가장 이제 건설준에서도 저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일부 사업 부분들이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 기대감이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수 건설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건설 수주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100원 정도 약밥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내수 부동산 내수 건설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인 충격이 좀 있는 상태고 그러나 해외 건설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서 향후 이제 건설주들의 어떤 주가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의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서 내수 건설 시장 내지는 주택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좀 경계를 계속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해외 건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데 해외 건설 업체들은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가 또 굉장히 큰 변수인데 과거도 국제 유가 올라갔을 때는 뭐 중동 건설 붐이 이룰 정도로 해외 건설이 엄청나게 많이 수주가 났었죠. 그래서 이들 해외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도 바로 유가 상승이라든가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야 이들 종목들의 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중동을 비롯한 유가 상승세도 이제 다소 멈춘 상태이다 보니까 해외 건설 수도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다만 유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건설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이제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 소외됐다는 부분들, 그 중에서도 내수 주택시장에 주목하는 그런 건설주보다 역시 해외 쪽으로 사업을 비중을 추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되 해외 건설 시장의 흐름들도 또 해외 경기 흐름들도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사실 호재라 하면 그동안 많이 소외되고 빠졌다 네. 이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중립 이하의 퍼포먼스를 예상하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시장이에요. 전체적인 시장. 이제 건설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 대림산업의 같은 종목들은 퍼가 지금 현재 5-6배 정도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네. 뭐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은 퍼가 한 번 10배에서 1배 정도 그렇게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밀렸던 부분들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어떤 위축된 변수들 그리고 네. 해외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축됐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치명타를 준 것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번 형성된 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아마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중에서 가장 최고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히든카드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시장 환경 자체가 일단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시장도 안 좋고 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요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이제 부동산 시장 해외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해외 건설 수주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어떤 건설주들의 시세가 나오고 랠리가 가능한데 해외 건설 수주도 뭐 유가가 별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고 해외 경기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경기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같은 소폭의 반등 장세가 나오거나 내지는 건설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네. 지금 거래소 시작의 대형주들은 뭐 거래소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수가 밀려서 빠지는 종목이 있고 네. 실적 성장 가치가 좋으면서도 시장에 밀리면서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 개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회사의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는 괜찮은데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시장에 살아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근데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IT 섹터권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죠. 갤럭시 노트 10도 지금 시장에서 인기리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된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IT 업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건설주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매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투매까지는 안 하더라도 다소간의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좀 더 시장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950선이 탄탄하게 지지를 받는 게 확인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분위기가 좀 완화되고, 뭐 이런 분위기만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뭐 대형 IT 종목들이죠. 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뭐 SK 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IT 대형주 4인방을 선두로 해서 역시 업황 전망이 큰 통신주들 중에서 이제 5G 관련주들 여전히 괜찮죠. 그리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종목들 있죠. 이 통신주들도 5G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입자당 매출 증가세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주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같은 기존의 우리나라 이제 중장대 기업이 아닌 새로운 신성장 가치로 할 수 있는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전체로 시장이 좋게 올라오게 되면 건설주보다는 오히려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중소형 중에서는 OLED라든가 5G,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주들보다는 그쪽 종목 쪽으로 섹터를 옮기시면서 향후 시장에 살아날 때를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